그럼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사야 좀 안 떨어지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시면 제 경험상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별, 향별, 조망별 이렇게 가격 편차가 뚜렷한, 가격 개성이 뚜렷한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런가요? 인기가 없는 아파트들은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비슷해요. 몇 층이나 몇 층이나. 그래서 수렴해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네. 가격이 집값이 떨어질 때 같이 이렇게 철새처럼 같이 우우 올라다니고, 뭐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네. 뭐 그런 건데, 가격 개성이 뚜렷한 거는 예를 들면 A군, B군, C군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동에 이런 거는 A급이야, B급이야, C급이야.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네. 좋은 아파트가 뭡니까? 시장에 우리가 모르는데 휘둘리지 않은 것인데, 시장의 흐름보다는 상품 가치가 명확해요. 여기는 A군, B군, C군. 그럼 이거는 그 군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고, 저도 이제 분양하면서 이제 가격에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분양가. 네. 분양가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아파트가 있고, 그 차등이.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 세팅한 대로 여기는 차등이 한 5% 정도 난다. 그게 유지되는 아파트들은 계속적으로 리딩 아파트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로얄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게 분양을 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좋은 데를 비싸게 하겠죠. 안 좋은 데를 싸게. 거의 그냥 타입이나 평별로 5층까지는 저층,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분양가로 된 실제로 걸로 보시면 되게 네. 다를 거예요. 그게 당연히 층별로 갈수록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격차, 이게 안 좋은 C군이네 이런 느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딱 그 타입별의 격차가 정말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다 막, 여기는 그냥 4억이야, 싸면 돼. 이런 A 아파트는 그냥 4억이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그렇게 한강이 보이는 조망 가지는 거기는 뭐 2억 더 높고, 네. 여기는 뭐 1억 싸고, 여기는 이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시장의 가치보다 상품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아파트. 그렇게 딱 차등을 둘 수 있는 거군요. 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려운데, 적절한 매도 타이밍, 또 매수 타이밍,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2019년 이후로 깨달은 게 결국 심리 데이터다. 심리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역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서베이를 해요. 매월 얼마다 물어봐요.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을 넘으면은 좋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서울이 따로 나오고 6대 광역시가 따로 나오고 기타 도시가 따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이 심리 지수가 너무 고점이다. 그럼 팔아야 되고, 저점인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하네. 그럼 다시 사는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거시적인 탑다운 방식이고, 바텀업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도시에 살고 관심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의 검색량을 보는 건데, 네이버 트렌드에 가시면은 그 검색을 아파트 명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경희궁 자이를 관심 있다. 경희궁 자이를 검색하면 이 검색량은 더 빨라요. 실거래가는 1, 2개월 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오른 거야 떨어지는 거야 지금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요즘 같이 거래가 없는 상황이면 완전히 블랙아웃이죠. 알기가 힘들죠. 알기가 어렵죠. 이게 뭐야? 결국엔 뭐예요? 검색량이 더 빠르고, 보통 제가 임상 실험을 해보면 한 3, 4개월 후에 올라갑니다, 가격이.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합니까? 검색을 일단 한번 해보겠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검색량이 갑자기 튄다. 그럼 적극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단지가 있으면 그래 주기적으로 봐줘야 되겠네요. 검색 한번 그렇죠. 해보고. 뭐 5분, 3초 걸리나요? 진짜 얼마 안 걸리죠. 얼마 안 걸리죠. 네. 근데 세대수가 작은 거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많이 됩니다. 추세만 보면 돼요. 그 양은 적을 수 있죠. 뭐 5,000세대 검색량은 작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네이버 트렌드에 안 나오고, 상대적인 추세만 보면 돼요. 오히려 500세대, 300세대 단지야. 근데 검색량이 막 증가해. 거의 빵건이었다가, 빵건에서 0건이죠. 0건에서 30건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검색을 안 하다가.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모를 수도 있죠. 네이버가 알려주네요. 네이버 알려줍니다. 집 사지 말아야 될 신호 같은 거, 이것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파트를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 두 개의 축으로 봐야 돼요. 지역을 동별로 잘라보세요. 동별로요? 강남구면 대치동, 뭐
삼성동 뭐 쭉 순으로 가격이 비싼 순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신축과 준신축, 노후 아파트 쫙 잘라보세요. 그럼 뭐예요? 선도 지역에서 그 어떤 동이 있겠죠. 제일 비싼 아파트가 월에 한 3% 빠진다. 그럼 뭐예요? 가격의 논리가 상방이 떨어지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러면 나머지도 어렵다고 보는데 이렇게 쪼개보라고 하는 이유는 신축인 선도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빠져요. 네.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 레벨의 아파트가 올라가네? 이건 뭐야? 그럼 이건 뭐냐면 그 지역 바로 인근에 뭔가가 터졌다는 거야. 개발 호재가. 그 개발 호재가 주변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이 준정도, 중간 정도 레벨의 아파트가 갑자기 떨어져. 이건 뭐냐면 점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조금만 노후화돼도 조금만 나 입지가 안 좋아도 안 살 거야. 이 얘기예요. 사람 더 까칠해졌다는 거예요. 매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락의 징조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좋은 단지쪽만 오히려 좀 가격이 네. 좀 버티든지 아니면 좀 오르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이 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하락장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도 그럼 그런 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모든 지역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안타까운 게 뭐 네. 전국의 하락, 서울 뭐 하락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언제쯤 이게 개별마다 다 해보면 다 달라요. 시장이. 뭐 아까 뭐 대구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뭐 대구는 1% 떨어졌어요. 1%. 그러니까 하도 뭐 미분양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이제 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벌어지고 제가 봤을 때 놀라요. 이게 뭐지? 가격이 왜 안 떨어지지? 예전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많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네,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을까요? 청약 제도를 완화를 해도 할 게 있어야 청약을 하죠. 아직은 좀 없더라고요. 당분간은 아까 제가 말씀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은 근데 그나마 희소식은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혹은 건축 시행 인가까지 끌어온 지금 사업장이 37,000세대나 돼요. 꽤 많은 모양이에요. 네. 당분 바로 되진 않지만 정말 많이 진도를 많이 빼고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빼고 있는데 37,000개가 다 일반 분양이냐? 그건 아니에요. 조합이 한 70%예요, 서울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10,000세대 정도. 그래도 어딥니까? 그렇죠. 10,000세대만 해도 이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청약 제도가 바뀌어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추첨제가 늘어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8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 가점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아이가 많아야 되고 오랫동안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통장만 있으면 네. 추첨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30%까지 늘린다고 했고 0에서 30%는 되게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진짜 청년들도 신혼부부들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시점이 온다. 그럼 무주택자라면 좀 청약을 내가 지금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네. 청약 좀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거네요.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오르는 금리가 무섭고 또 하락장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좀 사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데이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봐야 되는데 공급 안정과 공정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공급 계획이 완성을 시킬 거예요.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풀어줄 거예요. 그래야 시중에 매물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LTV 풀어줄 거예요. 처음부터 거꾸로 생각하면 시장이 난장판이 되겠죠. 네. LTV 올려주고 다주택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공급 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이 순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중에 나올 때 그때 가격이 안정되면서 다주택자가 좋은 데 가고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그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파트 거래 통계 중에서 매매 거래 통계라는 게 있어요. 매매 거래 통계가 지금 평소에 50%였어요. 거래 중에. 매매 거래 뭐예요? 전혀 다른 사람한테 매매 거래. 네. 증여는 뭐예요? 내 자녀. 이게 주는 거예요. 증여 거래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많아서 지금 이게 안 풀리고 있는 건데 이게 풀어지는 순간 증여 거래가 한 30%인데 지금 너무 많아요. 비중이. 10%까지 다운됐을 때 그때 실제로 매매가 나온다. 가지고 있던 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어디서 볼 수 있냐? 부동산원에서 거래량 통계를 보시면 증여거래 많이 줄어들고 매매거래가 많이 되고 있네. 네. 이러면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거래량 통계를 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올해 1분기 정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55%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만의 기회가 찾아오는 분위기인데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이런 곳은 참 좋다. 이런 아파트는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분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되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건설사들 요즘에 분양할 때 뭘 먼저 광고합니까? 교통.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죄송해요. 네. 교통도 하잖아. 네, 유튜브로 많이 합니다. 네. 유튜브 볼 때 어디가 인기 있으면 월급쟁이 부자들은 뭐 엄청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회수로 보면 되죠. 내가 어디 관심 있는데 조회가 폭발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를 보시면 돼요. 조회수가 뭐 시원찮네. 내가 하는 유튜브가 덜 나오네.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조회수를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청약홈을 가시면은 네. 청약 일정 및 통계를 가시면은 청약 캘린더가 있어요. 청약 캘린더에다 꼭 주목하셔야 되는 게 무순위 청약단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무순위. 네. 그게 줍줍이에요. 요즘에는 그 물량까지 다 공개가 돼요. 야, 도대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에 미분양이 났다는데 얼마가 남은 거야? 이거 한 대만 이 무순위가 없어졌네? 다 팔린 거겠죠? 근데 계속 남아있네? 이러면 안 팔리네? 이렇게 볼 수, 예전에 없었어요, 이런 게. 그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건설사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만 하여튼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분양하는 단지 이제 청약홈에 찾아가서 네. 미분양이 있거나 아니면 집중 물량이 있으면 안 좋은 거니까 이제 그게 없으면 그래도 내가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괜찮네. 그렇죠. 그럼 분양이 예정인 곳은 또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정인 곳은 아까 말했죠. 유튜브. 보통 분양 예정일 때부터 유튜브 컨텐츠를 하겠죠. 네네. 사전부터 하겠죠.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필수 코스가 부동산을 방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방문하려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이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걸 좀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시장 조사를 나가면은 1년에 한 10곳 정도, 20곳 정도 가는데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부동산의 간판을 보실 때 여러분 낡은 간판을 주목하시면 돼요. 이게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음식점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맛집. 왜냐면 네. 부동산이야말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낮과 밤을 보고 모든 개발 호재를 받고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이 어디가 살고 있는지가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도 처음에 어디 찾아갔습니까? 강호동이? 공인중개소 찾아가잖아요. 물어보려고. 여기 어떤 동네입니까?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 딱 펼쳐주고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브리핑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도는 지금 낡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낡으면 안 옛날 되죠. 지도를 갖고 간판은 낡은 것도 되는데 간판은 오래됐으나 지도는 새 것, 최신 지도, 최근에 개발 계획, 최근에 입주된 아파트들이 구비된 거기가 부동산이 제일 좋은 부동산이에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오래된 업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도를 공부하고. 그런 분한테 가장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동산이 많이 없죠. 오래된 곳을 찾아가면 그냥 지도가 옛날에 있던가. 그렇죠. 근데 간판이 너무 새 거야. 이제 막 들어와, 막 기획부동산이야. 막 네. 여기 보면 없어져. 막 이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가면 그런 부동산 찾을 수는 없을 거고. 네. 좀 그래도 구축 찾아갔을 때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찾을 때는 네. 말씀 주신 방법을 쓰는 거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말씀 꼭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부동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 조용광님처럼 이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도 뭐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계속 빌리고 있어요, 생각들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빌리고 있고, 아까 자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가를 따라가면 돼요. 왜냐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한 2년, 3년 정도 앞서가요. 예를 들면, 이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강남구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동까지 나와요. 어느 동에 부동산을 사는지. 여기까지 말 다 한 거죠. 동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자세히 나와요. 네. 이것도 사실, 보면은 대법원의 등기정보광장이라는 거 꼭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매수자의 주소가 나오고, 네. 그 매수된 아파트의 동까지 나와요. 보세요. 강남구 사람들이 얼마나 빨랐냐면 2019년 상반기를 돌아가 보면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뭐 하락장, 폭락장,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락에 유료를 입는 인기가 얻었을 때 다 사람들이 움츠렸을 때 그들이 어디를 샀냐고 보니까 화성시의 기산동을 샀어요. 화성시 기산동이요? 아세요? 모르죠? 네. 네. 그렇다니까요. 기산동이 어디냐면 동탄 이신도시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2억짜리 아파트들이 몰려있던 곳이에요. 1, 2억짜리.
심지어 그 아파트가 2억 2천에서 1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고 싶겠어요? 다 집값 떨어진다는데 제일 입지도 별로 애매한데 가격이 막 4천만 원 떨어져. 근데 거기를 제일 많이 샀다는 거, 2019년에. 지금 그 아파트는 1억 8천이었을 때 80% 전세가율이었어요. 갭이 엄청 컸다는, 갭이 적었다. 거의 내 돈 들어 지금 5억이에요. 거의 두 배가 올라.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바로 그분들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전문가들이 얘기한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를 안 본다는 거예요. 거기를 안 봐요. 제일 쉽고 제일 비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게 전 놀랐고, 그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김포나 이런 데를 샀다라니까요. 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락장, 막 언론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그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런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진짜 자산가들이 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궁금해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분들 생각을 빌리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시는 거대로 이제 그 생각을 빌릴 수 있다면 빌릴 그래도 시대가 열렸죠. 네, 좀 앞서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